안녕하십니까, 박 대표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CJ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바이오사이언스 과거 이름 천랩이었죠. 해당 기업을 CJ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간판을 가로다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최근에 이슈와 현재 뭐 흐름도 체크를 해볼 텐데, 가장 뭐 최근에 이슈라고 한다면 요 흐름을 만들어냈던 부분을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겠죠.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보시면 면역 항암 파이프라인 미 FDA에 임상 신청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신청을 한 거니까 이제 뭐 추가적으로 요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물론 시간이야 걸리고 또 임상 결과가 나오는데도 한참 뭐 걸리는 게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내용이 결국에 어쨌든 뭐 실패했다, 성공했다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여튼 이제 뭐 초기 단계,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마이크로바이오 면역항암 치료제라는 부분 아무래도 암에 대한 정보 굉장히 뭐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마이크론바이오에 대한 부분, 이거를 활용한 치료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어떻게 보면 추후 이 마이크론바이오 관련해서 마이크로바이오 면역항암 치료제 관련해서 좀 이게 잘 풀렸을 경우에 좀 대장주로 좀 군림을 할 가능성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유전 정보 전체나 미생물 자체를 일컫는 용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면역항암 치료제 중에는 이제 세포, 그러니까 T세포, 그러니까 킬러 세포, 우리 몸에 있는 그런 킬러 세포에 대한 뭐 활용을 내지는 뭐 그런 응용을 통한 면역항암을 진행하는, 결국에는 뭔가 그런 부분이 부작용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에 대한 유전 정보, 그러니까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이에요. 그러면 그 미생물이 우리 몸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아무리 서식을 잘하고 공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활용해서 뭔가 항암제를, 치료제를 만든다면 부작용도 없고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굉장히 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계속적으로 이 키워드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란 키워드는 뭐 CJ 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여러 가지 지금 분야에 활용되고 있거든요.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또 LG 생활건강도 뭐 일본의 연구소나 공장을 좀 진행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키워드다라는 거, 예전에도 제가 이거 강조를 해드리는 영상을 꽤 오래전에 찍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도 좀 강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보면은 CJ 바이오사이언스 내용을 보면 인재 영입, 사업 확장 속도, 그러니까 결국에 이 연구하고 인력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결국에 굉장히 지식 집약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재 영입을 통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뭐 이런 기사도 좀 나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목표 자체는 세계 1위 기업이 되겠다는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약 생산 관리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요 간단하게 최근에 이슈라고 한다면 이 정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차트로 좀 넘어가서 보면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그런 이제 임상 신청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추가로 밀리진 않고 요 위에서만 좀 놀고 있습니다. 요 위에서 요 캔들의 몸통의 중간에서 살짝 깼었지만 요 위에서만 계속적으로 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바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요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선 좀 움직였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살짝씩 이탈을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돌려놓으면서 양봉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31,000원에 대한 부분이 좀 막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31,000원을 좀 그어보면은 한 요정도, 지금 여기서 캔들이 꽤나 많이 모여있던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좀 저항이 좀 강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를 밟고 올라선다면 좀 더 수월하게 34,000원까지는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워낙 근데 거래량이 없어서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것도 같이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가운데서,
이 종목의 차트를 좀 더 큰 차트, 월봉 차트로 보면 주가가 빠졌어요. 빠진 가운데서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뚫어주는 흐름, 10월 이동평균선에 대한 뚫어주는 흐름이 월봉상 캔들에서 지금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고, 주봉 같은 경우는 20주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위로 올려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추가로 공간이 여기 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긍정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31,000원, 31,000원에 대한 확실한 돌파 및 안착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고, 나는 좀 더 리스크를 부담하더라도 해도 먼저 보겠다라고 봤을 때는 그 밑에서 이 흐름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계속적으로 주목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볼 때는 41,000원 위에서 31,000원 위에서 이렇게 안착할 때 보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흐름 깨지 않는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이러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 용어 자체도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계속적으로 인식이 되고 사람들 관심이 많아지면 질수록 그때 또 주가에 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000랩 그리고 현재의 CJ 바이오 사이언스 한 사면 변경한 지 한 1년 정도 된 상황인데, 요런 종목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CJ가 요런 쪽으로 예전에 한 차례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을 뺐다가 지금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그만큼 이쪽의 시장성을 자세히 보고선 지금 그룹 차원에서 움직임 나온 부분이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그 행사에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나가서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이 워낙 이게 고령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이제 시장 사이즈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또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도 이제 사람들의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고, 또 시장에서는 또 고밸류를 받으면서 정말 시장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또 금리가 높아서 이제 성장주가 부진할 수 있는 구간에서도 오히려 더 큰 미래를 땡겨오면서 밸류를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바라보면 좋은 분야가 제약바이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는 제대로 된 이제 뭐 내용도 없이 그 뻥튀기를 해서 주가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옥석을 잘 가려서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쪽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또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